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4월 27일 토요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4월 달에 월말 경마로 치러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그 이현종 기수를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종 기수가 이번 주부터 저 기승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 지난주 얘기를 하면 이현준 기수가 아직 뭐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좀 어떻다?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던 건 아니고 네.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 안 들고 말 타는 근육도 새벽 훈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해봤을 때 아직은 100%가 아니다 싶어서 시간을 좀 늦췄고요. 이제는 뭐 몸 상태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뭐 체형도 어제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성적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하여간 뭐 예전 모습처럼 정말 전력을 다해서 모든 말모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주철 위원이 저는 적중력을 좀 자주 뒤져보게 돼요. 뭐 실시간으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희들이 내고 있는 코리아 사이트에 보면 적중력이 오픈이 됩니다. 근데 왜 못 맞췄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뭐 저한테 한번 이렇게 표현도 하긴 했죠. 어찌 보면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한방 같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는 이제 추천을 안 해서 뭐 비적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꼭 요즘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지난주에 그 신마 18조 말이 들어왔어요. 저도 최종적으로 그걸 그 일본을 놓고 승부를 가가지고 못 맞췄는데 그 경주를 저는 맞춘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저는 이제 본 예상에서는 뭐 사실 제가 베터가 아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시각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마 팬들이 더더욱 뭐 베터로서는 더더욱 뭐 프로로서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본 예상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그렇다고 많은 마필들은 아닙니다만 뭐 많아야 4조 정도로 좀 예견을 미리 좀 해드리죠. 근데 그 경주는 제가 본 예상에 정확하게 믿을 말들이 사실 없으니까 앞으로 뛸 마필이고 바람이란 마필을 한번 관심 갖고 중심에 두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이렇게 그 뭐 인기 모으는 마필들 한 3마리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좀 배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장에서는 승부처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3두 내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좀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컨디션도 그렇고 모래를 안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강박 때문에 조금은 등한시했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도 음성에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래를 적응을 아직 100%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마필이 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큰 배당이 또 형성이 됐고 좋은 이야기고. 근데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신마가 1,300이 나와서 거미를 했지. 처음에는 저는 뭐 오두마분도 설정을 했어요. 딱 흙을 맞는 순간 끝 이랬는데 그 경주를 승부로 잡아놓고 제가 방송에서 좋으니가를 설명을 해놓고요. 주로 컨디션이 좀 비가 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울 마제스틱이 여기서는 앞에도 갈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 바람이란 마필을 다시 한번 동영상을 봤을 때 흙을 맞지 않고 외곽을 딱 나왔을 때 보니까 직진선이 너무나 좋았었고 주행자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놓고 때릴 자신은 없어도 그리고 이제 망상함을 또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흙만 최소한 안 맞으면 1,300이 거리적인 문제지 1,300 그 흙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합니다. 저도 좋은 이가를 놓고 했는데 좋은 이가 놓고 했으면 맞췄겠죠. 근데 소울 마제스틱 놓고 바람 쪽으로 때렸어요. 근데 야, 바람이 70 몇 배가 들어와서 저는 못 맞췄지만 적중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피드 책은 또 고배당 새로 신설된 편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뭐 또 좋은 성적 냈고요. 여튼 이동진 기수가 정말 모래를 한 톨도 안 맞추는 정말 좀 기승을 너무 잘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필에 대한 잠재 능력을 발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늘 매주 저희가 끝나고 나면 늘 아쉽죠. 안 아쉬운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마필을 찾아서 이번 주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임무니까 열심히 또 해봐야죠. 뭐. 저희 고객님들
적중을 해서 돈을 이기게 해줘야 돼요. 아, 네, 네, 네. 네. 자, 월말 경마인데요. 네. 상당히 좀 저는 정말 월말 경마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토요 경마 예상을 잡으면서 그 시간 안에 이제 속된 말 원고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뭐 마번 잡은 것도 있고 뭐 써야 될 것도 단평 보내줘야 되고 그랬는데 밖에서 비가 계속 내리니까 되게 갈등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편성도 어렵고 비도 내리고 있고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주로는 들었습니다. 벌써 안 좋을 겁니다. 네. 지금 정도만 돼도 내일도 아마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밤까지 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해가 떠도 이게 다 마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그 주로 여파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경주마가 사실 이번 주에 뭐 상당히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떨어진 마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잘 된 마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최근 근래 들어서 아마 2, 3월 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월말 경마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뭐 이렇게 좀 예견을 좀 미리 좀 해봅니다. 제가 뭐 감히 김정철 위원을 자꾸 우리 첫 방송할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좀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말 토요 경마 김정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7경주와 10경주입니다. 저는 전반부 쪽을 준비했는데요. 2경주와 6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좀 깝깝한 그런 경주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1번은 캐러시컷이나 마필에 좀 미련이 남는다라고 표현할까요? 지난번에 좀 참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하주 기수는 대부분 마필들을 좀 많이 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1번만 캐러시컷 이번에는 좀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철 의원. 네, 저 역시도 뭐 1번마 캐러시커가 하만식 기수가 안장을 한 만큼 또 게이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줬던 뭐 이 출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출발 능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뭐 그 옆에 붙어 있는 2번마 달리는 웅지 역시도 지난 경주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마 달리는 웅지도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물론 1300 거리를 직전 대비 늘렸습니다만 거리 경험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좋은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또 유성환 기수가 또 조금은 좀 꼴통스러운 마필을 굉장히 유도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1번, 2번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철 위원은 1번 캐러시컷 그리고 2번만 달리는 웅지를 말씀해 줬고요. 저는 여기 한 마필만 더 얹고 싶습니다. 1경주는 좀 까다로운 경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번만 천하여제라 마필입니다. 얘도 단점이 있죠. 채공기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채공기를 갖고 있어서 그만큼 못 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은 외곽 게이트에서 그런가요? 오히려 김정규 기수가 한 발을 좀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경주에서 6번마 천하여제는 앞에도 갈 수 있겠고 뭐 따라가도 최적 경기가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6번마 천하여제까지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1경준 1번마 캐러시컷 2번마 달리농지 저는 6번마 천하여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안말들 간의 대결. 여기는 제가 이제 승부 경주로 좀 지정을 해봤어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를 경주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직전 경기에 선두권을 노렸던 말 2번마 서울시티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말이죠. 뭐 데뷔전에는 늦발했다고는 하지만 순발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말인데 지난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선두권을 장악하고 버틸 뻔했던 말이 2번마 서울시티인데요. 얘 중심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를 놓고 때리지 않는다. 여기는 노림수 있는 마필을 놓고 승부를 갈 작정입니다. 그만큼 배당에 기대감을 갖고 도전하는 승부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안말들 간의 레이스 1번만 러닝복스가 데뷔전 1300m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고 선방하고 이번에 1000m 내려왔어요.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러닝복스 입장에서는 나는 우승을 하고 싶어. 이게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철 위원. 네, 1번만 러닝복스 데뷔전 당시에 보여준 모습은 사실 선행을 장악했던 마필하고 뭐 경합을 끝까지 하면서 또 이겨냈기 때문에 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요. 3등 말과는 또 7마신 차이라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박대종 기수가 염려하는 거는 치우침이 좀 심했다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측 치우침이 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컨트롤을 좀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게이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뭐 내측 그 목책 펜스라고 그러죠. 펜스에 붙여놓고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뭐 거리 줄인 레이스에서는 더더욱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상대방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죠. 네, 근데 4번마 성파장과 12번 검양이라는 마필 두 마필 모두 성장세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인기를 모으는데요. 저는 4번 성파장이나 12번 검양이나 지금 현재 여건상 타임으로 보면 뭐 당연히 검양이 앞서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게이트상으로 볼 때는 또 성파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 두 마필 다 성장세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두 마필이 이 현 경주 여건상 능력 우열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경주입니다. 그럼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복병이요? 네. 뭐 복병 마필들도 없잖아 있죠. 근데 뭐 전혀 인기를 보기보다는 못 모으는 마필은 뭐 8번마 대대손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말이 너무 작고. 겁이 좀 많죠. 근데 이 마필은 지금 능검을 사실 3번 만에 합격을 한 마필인데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후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몸싸움만 하지 않는 레이스에서는 또 이런 마필이 또 빈틈을 파고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실 뭐 안쪽에 있는 2번마 골든제이나 뭐 5번마 뭐 재능충만도 있고 뭐 은근히 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8번마는 아예 인기를 못 모으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번만 러닝복스 중심으로 해서 4번만 성파장, 12번만 검양이 거의 홀짝으로 팔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든제이가 좀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데 골든제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2바퀴만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발을 바꾸지 못합니다. 1000m에서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1000m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한 발을 끌어낼 거냐, 참고 딱 한 발을 끌어낼 거냐, 아니면 원사이드에 비가 오기 때문에 가벼운 줄에서 원사이드가 선두권을 완전히 뭐 폭주하느냐였어도 그렇게 해서 가서 버티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러닝복스가 성파장이 골든제이를 보내놓고 따라간다? 좀 쉽지 않은 경주,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골든제이는 이 겁이 많아서 옆에 말이 보이면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그러는 마필인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지난번에 보면 코너웍이 좋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네, 막판에 앞에 기대는 게 저는 발을 못 바꾼다고 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2가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그 눈감전인가요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찌 됐든 8번마 대대손손이라는 마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는 말씀드리겠고. 재능충만 같은 경우는 요거는 흙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제갈증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데뷔전은 추돌이 좀 일어났죠. 근데 막판에 좀 직진성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번만 론스톤. 이게 이 경주에 뭐 들을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1번만 러닝복스 중심으로 해서 4번만 성파장도 앞에 가서 잘 뛴 말이에요. 그리고 검양도 안으로 좀 치우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말고도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번마 대대손손을 우리 그 김추철 위원이 얘기해줬고 저는 이강석 기수지만 논스톱 행진이라 마필 요거는 데뷔전에 꼴찌를 했습니다. 능력 부진라 했던 말인데 재검 때는 뭐 따라가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석 기수지만 그래도 현장 컨디션은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마필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앞말들가 레이스. 제가 앞말들가 레이스는 좀 이변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경주에 좀 인기만 집중되는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필을 좀 언급했고요. 자, 4경주도 이번만 우대룡이란 마필이 여기서는 뭐 강력한 인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준요. 네, 뭐 기본기에서 앞서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10번만 인디레이디도 뭐 그에 못지않은 이번 10번이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모을 듯 싶습니다. 그 정도로 편성은 사실 조금은 좀 약한 편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승급전 나서는 3번마 제너럴 로즈와 5번마 둘이라는 마필이
부중에 좀 이점은 있죠. 두 마필에 2번마 우대룡과 10번마 인디레이드의 빈틈을 좀 파고들려고 할 텐데 뭐 두 마필 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코 그냥 뭐 단지 그냥 복병권으로만 그냥 보기에는 사실 마필의 변화들이 조금은 좀 많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마 제너럴로즈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주행심사 받고 일주일 만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흙에 대한 반응이 좀 걱정된다 했는데 늑발을 했어요 데뷔전에. 그리고 늑발을 하고도 극복하고 2차권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별 갔죠. 12월 달 뛰고 3월 달에 경주를 치르는데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발주가 아주 빠르지 않았어요.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또 나왔는데 자 그러고도 여력감 있게 선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제너럴로즈란 마피는 실전 2번에 뛴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주행심사 때 보면 정말 요거는 좀 많이 뛰어줄 싹 수 있는 마피 이렇게 좀 평가했단 말입니다. 3번마 제너럴로즈 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마필을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번만 라이지앤 샤이니아 마필. 뭐 이제 다 뛴 말입니다. 다 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순발력이 대단한 마필이 과연 있느냐? 뭐 인디레이디가 정말 도주력을 갖고 있는 말이냐?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이 데뷔 전부터 노려왔던 말이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1번만 라이지앤 샤이니아 마필은 이게 원래 강점이 순발력뿐이 없습니다. 얘는 주행률 고기가 좀 높아요. 근데 단 한 번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깨졌던 말인데 기습을 가서 딱 한 번 버틴 게 우승입니다. 1번만 라이지앤 샤운 이현준 교수인데 요걸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만 우대룡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고 김정철 의원이 10번만 인디레이디와 그리고 승급전에 도전하는 3번만 제너럴로즈와 5번만 둘이를 말씀해줬고요. 저는 1번만 라이지앤 샤인도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조금은 까다로운 경주 같아요. 김정철 의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최근 기세로 봐서는 10번 액티먼, 7번 어느 멋진 날, 11번 황금사자. 삼두가 기본 지금 현재 컨디션상 여건상은 좀 나아 보이는데 뭐 관건은 2번이죠. 2번 금화 어누이티가 취임 능력에서 뭐 가장 앞서 있고요. 그냥 복귀를 돌려보시는 분들이 보셔서도 여기서는 그냥 머리다라고 싶을 정도로 라스트 탄력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지금 3대 마필 언급해 줬어요.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7번만 어느 멋진 날, 10번만 액티몬, 11번만 황금사자. 여기서 어떤 말을 좀 좋게 보나요?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황금사자는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7번 어느 멋진 날은 좀 타이트하게 몰아줘야 되는 마필이고 그에 비해서 액티몬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가장 좀 뭐 타는 데 있어서 기승하는 데 있어서 좀 조금은 악벽이 없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발주가 좀 걱정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약간 드럭하고 나온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발주가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저는 애증의 마필 같아요. 7번만 어느 멋진 날. 어찌 보면 지난 경주가 앞선에서 좀 싸워줬던 경주예요. 싸워줬던 경주인데 7번만 어느 멋진 날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꽃자리 앉아서도 못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어느 멋진 날 이번 경주가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빠른 레이스냐 이렇게 고민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만 어느 멋진 날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김철철 의원은 11번만 액티몬을 언급을 해줬고요. 2번만 금화 어누이티 팀력에서는 뭐 앞서 있다 이렇게 해서 컨디션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만 금화 어누이티는 예. 저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인기만데 인기 4등 정도 하는 마필인데 이 3두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뭐 능력상은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필이 좀 관건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만 안 본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7번, 10번, 11번 저 3대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주는 배당판이 딱 열리면 기본 배당이 한 10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경주에 앞서서 육경주도 승부처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경마에서는 공교롭게 1000m 경주 2개의 경주를 지정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좀 작심하고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무시하고 어찌 보면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면 제가 노리는 마필도 예측보다는 배당이 좀 덜 나와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경주를 적중을 하면 이 한 개의 경주 가지고도 하루의 경마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육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경주. 자, 여기는 김죽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김죽철 위원. 네, 이번 경주는 뭐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진 마필들이 좀 몇 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 입장에서는 선행을 나섰을 때 더 좋은 능력들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저는 좀 대입을 좀 많이 시켜서 이번 경주를 좀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불안할 수 있는 인기만도 분명히 있다. 운영 때문에 경주의 운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압축을 해서 이번 경주 3두로 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자 이렇게 좀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그 인기마 중에 좀 불안한 인기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3대 마표를 좀 강하게 노려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인기마 하나 걷어낸다 그러면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노려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7경주 김죽철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700m 경주. 여기는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고 누구를 축으로 세워놓고 가야 되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어찌 보면 근데 경마는 딱 끝나면 이게 터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그냥 기본 배당 있는 배당 쪽에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던 경주입니다. 김죽철 위원. 네, 뭐 여기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한 5두 정도가 다 비슷하게 비슷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자신할 처지는 분명하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당연히 이 마필이 우승이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여기에 출전시킨 마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뭐 다 마필들 다만 1700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진 마필들이 좀 여러 두가 있는데 레이스 전개상 저는 안쪽 1번 마 페더라이트가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갔고요. 직전에는 사실 큰 1700을 처음 나와서 될까라는 그 좀 반신반의한 그런 기대치로 기승을 했었는데 당시는 또 선행을 나가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준 기수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 분명히 상대들을 먼저 보고 선행에 대한 의지는 아마 굉장히 좀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인기 굉장히 많이 모은 마필이고 아직 뒷심면에서는 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정말 선행에 대한 의지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좀 발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만 페더라이트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 같고요. 저는 1700m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8번만 금화 슈프림 같은 경우가 1300m, 1000m를 치르면서 보여준 건 끝걸음이고 발주가 좋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건너편 직선주로 있는 레이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늦발을 하기 때문에. 근데 레이스가 빠르지 않으면 금화 슈프림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은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앞에 가는 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노려볼 가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금화 슈프림이 아닌 이번 경주는 저는 12번마 라운돌풍이라는 마필을 다시 한번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라운돌풍은 항상 이혁 기수가 기수했었어요. 이혁 기수가 기수를 했었는데 얘가 타왔던 모습, 이혁 기수가 타왔던 모습을 보면 흙에 대한 반응은 썩 좋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외곽 불리한 전개를 펼쳤던 말인데 지난번에는 이혁 기수답지 좀 조급한 마음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레이스의 선두권에서 초반부터 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힘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번만 라운돌풍 이번에 박으름 기수인데 오히려 외곽 게트가 난 것 같습니다. 편하게 나와서 건너편 직선줄에서 어떤 타임을 잡으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만 라운돌풍을 좀 저는 웬만하면 충만을 놓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김주철 의원 1번 페더라이트의 상대마로 한 마필만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12번 라운돌풍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훈련시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상위군 마필들하고
그러니까 병합을 해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탈 때마다 이혁 기수가 정말 기대를 크게 가지고 탔던 마필인데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박으론 기수로 뭐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혁 기수도 뭐 전혀 뭐 기분이 뭐 언짢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뭐 오른 선배, 그러니까 박으론 기수에게 오히려 이혁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번 라운드 돌풍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1번, 12번이 배당이 얼마나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상을 하면 고배당을 적중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른 예상가가 동료 예상가가 100배를 맞추는데 나 맨날 5배짜리 맞추면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경마는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마장을 내가 발을 들여놓고 배팅을 했어. 근데 경마장 딱 나올 때 있죠. 단돈 10원이라도 이겨서 나오는 사람이 저는 이긴 거라고 봅니다. 물론 10원이 아니라 100원 그 이상 100만 원, 1000만 원 이기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1번, 12번 막건을 뭐 복승, 저는 복연, 실전 막건에서 복연도 배당이 허락된다면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는 1번, 12번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연 배당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경주. 정말 여기는 그냥 노리는 마필로 그냥 다 노리는 마필만 노려보고 싶어요. 여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런 판에 내가 노리는 말을 안 노리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주 씨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 경주 일단 등록 예정되어 있던 마필들이 출주를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죽음은 센터포바가 사실 그 인기 한 3, 4일 모을 수밖에 없던 편성인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인기 1위를 구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센터포바 뭐 부중에 대한 염려보다는 흐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갇히지 않는 운영만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처럼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당연히 센터포바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센터포바는 뭐 저하고 함께 시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센터포바 놓고 승부를 때렸죠. 그 썬더블레이드가 57이지만 썬더블레이드가 오면 샤크대장 못 온다 이 생각에 센터포바를 놓고 썬더블레이드의 승부 못 맞췄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센터포바를 노릴 수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매니바다라 마필이 이제 가진 게 수말일 뿐이 없는데 다 뛴 말 같아. 근데 그 레이스에서 센터포바는 최적 경기가 가능하다. 정말 1700m는 딱 붙들고 있으면 최적 경기에서 한 발 딱 꾸역꾸역이죠. 이건 뭐 샤크대 장군이 이때 약간 비가 왔었나요?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1위마가 됐어요. 지난번에 거의 백판이었어요. 근데 인기 9위인데 그랬던 말입니다. 좋습니다. 8번마 센터포바. 제가 한 마필을 먼저 하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번마 승리사랑이란 마필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7살짜리 다 뛴 말이에요. 아마도 지난번에 그 외곽 게이트 해지해서 아니 맨날 늦발해서 외곽 게이트 신청을 했던 말이 외곽 게이트 해지라면 뭐 개늦발을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다 보니까 항상 외곽을 뛰던 말입니다. 그래서 야 흙을 맞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만 승리사랑은 이건 좀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승리사랑 한 마필을 언급했고요. 자 센터포바의 상대방 어떤 말? 저는 뭐 안정적으로 3번마 전복 캡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뭐 고갯짓도 굉장히 심하고 어쩔 때 보면 추입으로 올라오고 어쩔 때는 앞에 가서 또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유도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굉장히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뭐 굳이 추입 운영보다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뭐 지난 경주 승급전 적응력을 배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강공을 펼칠 것이다라고 보는 마필의 3번마 전복 캡틴입니다. 네, 좋습니다. 3번마 전복 캡틴을 언급해 줬어요.
저는 그 10번마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3번마 전복 캡틴을 비롯해서 4번마 아르고썸, 과거의 능력이라는 뭐 5번 스위트록도 앞에 갈 수 있겠고요. 7번 썸씽 미스터리 다 순발력은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10번마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이 짧은 감은 있습니다. 짧은 감인데 얘의 원래 강점은 선행이에요. 선행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리 쪽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붙들고 타서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이해동 기수가 너 죽고 나 진짜 앞에 나가면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권이지만 붙들고 있으면 별거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1200m에서 추입도 했습니다. 근데 1800이에요. 이거는 따라가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얘가 가장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번마 같은 말 드리겠지만 2번마 승리사랑 10번마 해성여왕 저는 두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정철 위원은 3번마 전북 캡틴과 8번마 센타포바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마건도 마필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정말 그 어찌 보면 만만치 않은 경주라고 봅니다. 이 경주가 별점 B형으로 치러지는데요. 우리 김정철 위원이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네, 10경주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물론 거리, 장거리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합니다만 분명히 1800을 이렇게 손쉽게 인기만큼 인기만한 프레임대로 그냥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그런 규정은 이번 경주에서 저는 안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훈련 중에 많은 변화를 준 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구를 그러니까 뭐 제갈 뭐 다른 제갈을 통해서 훈련을 시행을 시켜놓고 원 상태로 이제 실전에서는 또 그렇게 뛰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뭐 조금은 복병에게 관심 가지면서 역시나 뭐 승부처는 압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뭐 제외시킬 마필들 제외를 시키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 뉘앙스를 그 복병말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인기말을 놓고 딱 때리는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인기말을 버린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기를 상대적으로 모으는 마필 중에서 뭐 제할 수 있는 마필은 좀 제하고 싶고 그리고 좀 복병말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배당에 포커스를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자, 10경주 김정철 위원의 20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혼합 2등급 1400m 경주. 김정철 위원. 네. 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커버걸 저스티스란 마필이 사실 뭐 지금까지 이 선행으로 보여준 능력이 굉장히 좀 탁월합니다. 그리고 힘도 계속해서 차가고 있고 근육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당연히 커버걸 저스티스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1400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단정을 짓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 단정을? 네네. 선행을 갈 수 있다의 한편이에요, 그죠? 그냥 가죠. 뭐 견제 세력도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땡큐찰리나 짱콩도 못 나가나요? 여기서? 커버걸 저스티스가 나갑니다. 그냥. 네. 그래요? 네. 저는 이게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커버걸 저스티스를 문세영 기수가 뭐 연톨 때려서 뒤로 돌려놨어요 이제. 근데 나가면 뭐 버티겠죠. 근데 우리 김철주는 11 커버거 저스티스를 말씀해줬습니다. 제가 딱 한 마필만 더 여쭤보겠고요. 저는 6번마 짱콩이란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짱콩은 1월달 경주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얘가 1800m인데 제가 아마 그 텍스상에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는 이 경주가 승부였죠. 근데 왜냐면 짱콩이란 말은 저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형의 말들이 있는데 얘는 발을 던져요. 앞발을 던진다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차는 게 아니라 앞을 이렇게 찹니다. 이런 말들은 거리가 늘면 정말 못 뛴다고 보거든요. 그 선두권을 장악해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선두권 장악도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경주죠. 그래서 지난 뭐 1800m 쳐다도 안 받고 지난번이 난초이그와 KM블루가 들어왔던 경주가 뭐 이때도 쳐다보지도 않았죠. 선을 가든지 말든지. 제가 이때 당시에 금비량 놓고 KM블루 난초이그를 메인으로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못 맞췄죠. 근데 짱콩은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1400이에요. 얘가 지금까지 뛴 모습 보면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된다고 봅니다. 흙을 맞아도 관계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6번만 짱콩 적정거리여서 쳐다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짱콩을 했고요. 우리 김철철 위원은 11번 커버걸 저스티의 상대방 어떤 말 있습니까? 네, 뭐 상대방으로서는 안쪽에 1번마 지오스타도 있고요. 뭐 선입권에서 좋은 포지션에서 뭐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같은 승급전입니다만 12번 라운포티어스 역시도 뭐 취입 능력에서는 좀 굉장히 발군이기 때문에 성장세 지금 이제 뭐 성장세 마필들이 저는 조금 더 눈에 갑니다. 어차피 7번마 서울의 별이 인기 또 모으는 그런 레이스인데 취입을 하는 시점이 1400이 과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1번과 12번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데 있습니다. 1번은 잠깐 뭐 들은 그 조규가 좋았다든가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을 좀 들은 게 있나요 이게? 뭐 1번 지오스타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18초 있단 말이에요. 예. 단거리에서는 좀 강점을 보여왔었었고요. 뭐 옮겨가서도 지금 관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지난 경주에 또 3등으로 온 거고 그때 당시도 사실 생각보다는 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참은 만큼 한 발을 써줬기 때문에 또 1400에서 또 입상한 또 이력도 있고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오스타는 과거에 보면 이 말은 뭐 전천후죠. 전천후 앞뒤 방수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얘가 정상 컨디션이면요 여기 안 있죠. 1등급에 가 있어야 될 말인데 얘가 그 지오스타가 청담도끼 돌콩 이런 말들하고 뛰어왔던 말입니다. 근데 골절도 있었고 질병이 좀 큰 질병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오스타는 컨디션만 좋아지면 여기서는 뭐 저는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자, 12번만 라운 포티어스까지 언급을 해줬고요. 저는 어찌됐든 그 지오스타하고 서울의 별, 뭐 취입으로 싸우면 그 지오스타는 전천후라고 보고요. 서울의 별은 뭐 취입으로 싸우겠지만 전 7번만 서울의 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나옵니다. 그 막건수가.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배당판이 딱 열리면 안 뚫리는 게 거의 없죠. 안 뚫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는데요. 우리 김진철 위원은 11번마 커버걸 저스티 중심으로 해서 1번마 지오스타, 12번마 라운포티어스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저는 6번마 짱콩, 7번마 서울의 별, 1번마 지오스타는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주까지 풀어왔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김준철 형하고 저하고. 그래서 경마가 좀 어렵고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혼돈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방송을 보면서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꼼꼼하게 따지고 월말 경마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말 경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저희들은 일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